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금양이 일단 계속해서 2만 원짜리는 지켜주긴 했어요. 라운드 피겨죠. 라운드 피겨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호가가 10원, 10원 단위로 바뀌는 자리요. 2만 원 구간이 깨지게 되면은 지금 호가가 50원 단위인데 이때부터 호가가 10원 단위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일단 지금 흐름을 보면은 너무나 좋지 않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갔으나 다시 한번 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좀 나왔어요. 기장 공장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기대하고 있던 뉴스 중에 하나가 기장 공장 건설 재개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 우리의 의견과 정반대, 생각과 정반대로 어때요? 기장 공장이 또 지연이 된대요. 근데 사실상 이미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700억 있잖아요. 1,700억. 이미 수여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사실 1,000만 주라고 하면은 1,700억이 아니죠. 거의 2천억 가까운 돈이죠. 2천억 가까운 돈을 지금 금양이 자사주를 처분해서 번 상태인데 이 기장 공장 건설 재개에 대해서 왜 도대체 지연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기사를 좀 볼게요. 자, 지금 기사를 보면 금양 투자한 6,100억 투자한 부산 기장공장 배터리 공장 준공이 지연된다 라는 내용이고 2차 전지 속도 늦어진다 이런 내용인데 좀 우리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내년 5월 31일 잔금을 납입한다라고 하는데 자, 2차 전지 제조 공장 준공이 지연됐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장 공장은 약 4만 평 규모로 건설 투자금만 6,100억 원이 투입됐다. 자,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동부 이파크 산업단지 2차 전지 공장 준공 지연에 따른 정정 공시를 냈고 당초 기장 공장은 오늘 12월 31일까지 준공하던 금양은 내년 5월 30일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계획을 변경했다. 생산할 배터리 종류도 4680 및 2170 원형 통합 배터리에서 4695, 2170 원통 배터리로 바꿨다. 공장을 짓기로 한 동부건설은 같은 날 공사도급 계약 관련 발주처와 협의 진행 중이라 밝혔고 계약 종료 시점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 공사 대금은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변경했다. 금양은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공장안의 일반 산업단지 A1 BL 구역의 연면적 12만 4,479제곱미터의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지은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엔 건립 기공식도 진행했다는 내용이고 이 다음 내용은 없어요. 또 보면은 2차전지 속도 늦어진다라는 내용인데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어서 보면은 자, 보면은 이에 대해 금양은 공장 준공 지원에 따른 정정이라 밝혔으며 동부건설은 공사 도급 계약 관련 발주처와 협의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다. 해당 공장에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은 6,100억 원으로 금양의 자기 자본 대비 500% 수준이다. 앞서 이달 27일 금양은 콩고 지분 60% 인수대금에 대한 미납금 805만 달러를 분할 납부한다는 사실도 공시를 통해 알렸다. 당초 29일 전액 납부하기로 했던 일정을 200만 달러는 내달 10일, 나머지는 7월 10, 내년 7월 10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금양은 24년도 12월 27일 당사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광산 탐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자본금 잔액을 분할 납입하는 것과 상대방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자금이 있다 없다? 자금이 없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동부건설을 잠깐만 좀 보면 이쪽을 보면 자, 우리가 계약일을 좀 볼게요. 자, 공사도급 계약 관련 발주처와 협의 진행 중인데 자, 이 부분을 보면 계약 기간이 이제 12월 30일 다시 시작이 됐는데 보면은 계약금, 선급금 유무, 그죠? 성급금 받고 자, 대금 지불 조건이 뭐냐면 기성불이에요. 기성불이 뭐냐면은 우리가 잠깐만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보냐면 기성불이 뭐냐? 토지비 플러스 공사비, 필수 사업비, 그죠? 그 다음에 시공사의 리스크와 시공사의 수익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이제 분양 관련된 부분인데 기성불의 뜻이 뭐냐? 결과적으로 뭐요? 돈을 다 내라 이거예요. 돈을 다 내야지 우리는 공사를 시작해주겠다. 왜? 돈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기성불로 한다는 거야. 돈을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양이 돈 자체가 지금 필요한 게 얼마라고 돼 있어요? 3,500억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3,500억. 그래서 우리가 2천억 정도를 금양이 이제 데리고 빌려왔는데 자금이 또 1,600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충당할 수단을 지금 금양은 찾고 있는 거고, 원래는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하려고 그랬는데 금액이 근데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원래 이종 3,500억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다시 한 번만 좀 찾아보면, 자, 이쪽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 금양이 보면은 공정률 70%였어요. 이게 언제냐면 이 10월 24일이요. 앞으로 한 두 달 전인데 이 금양이 공장이 멈춰서 부산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내린 보도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공정률을 70%로 했고, 그죠? 그럼 거의 70%가 됐고 5,7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8천억 규모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2,300억이 부족했던 거죠. 그죠? 2,300억이 부족해서 공사 대금이 지연이 됐던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사실상 이번 다시 계약한 걸 보면은 얼마예요, 여러분들? 자, 금액을 보게 되면 자, 3,600억입니다. 그죠? 공사 대금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은 아마 이 자재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이 공사 자금에 대한, 그죠? 이 인건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추가적으로 더 받기로 했는데 부족하면, 근데 지금 금양의 지급 능력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를 높게 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양이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사실. 공장이 그냥 바로 다시 제기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금액이 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잠깐만 좀만 더 확인을 해보면, 자, 금양 쪽 공시도 좀 봐야겠죠. 금양 쪽 공시도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신규 시설 투자 등 기재 정정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4680 및 2170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생산을 통한 2차전지 매출 증대. 근데 이제 469 및 2170 배터리 대량 생산을 통한 2차전지 매출 증대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4680에서 4695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4689에서 4695로 바뀌었고, 투자 금액 자체도 지금 보면은 6,100억, 자기 자본 대비 500%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인을 해보면은 기간 자체가 늘어났고요. 아, 이게 참 많이 좀 당황스럽긴 해요. 지금 이걸 보면 이 금양에 대한 자금 조달이 이게 가능히 할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자금 조달을 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류광재 회장의 지분 있죠. 지금 보면은 KY 에코랑 KJ 인터내셔널 있잖아요. 특수관계 설립회사. 요거 남은 부채를 일단 다시 한번 출자 전환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출자 전환해야 되고, 이거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추가적으로 출자 전환해서 내보내고, 지분을 더 남은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야, 이게 너무 예상치 못한 공사대금 증가와, 그죠? 공사대금 증가와 악재가 끊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더 악재가 나올 수 있나 싶었는데, 공사가 당연히 스무스하게 진행될 줄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사 대금이 또 올라가면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발생이 됐죠. 그래서 일단 금양 측에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거나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오늘 올라온 내용이요. 오늘 올라온 내용이라서 요거 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올라온 내용이고 어제 올라온 내용 체크해 볼 건데, 자, 부산 드림팩토리 2 2차전지 기장공장 투자기간 변경에 대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읽어 볼게요. 자, 오늘 공시해드린 2차전지 드림팩토리 2 건설 투자 예정 기간 변경 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자, 보면은 자금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캐즘에 따른 2차전지 산업의 일방적인 수요 정체로 인한 글로벌 투자 감소, 유상자 지원에 따른 조달 차질로 인한 지형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12월 31일 공장 건설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부득이 공사 기간 연장에 정종 공시하게 됐다. 현재는 나노텍 에너지, 파라이모터스, GCC랩 등 기확보한 수주 물량의 공급을 일정 준수를 위하여 최대한 빠르게 공장을 준공하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자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역시 자금이 문제였어요. 주주 여러분들의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2일 최대주주 무상증여 1,000만 주를 매각하여 드림팩토리2 건설을 위해 업체별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일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가 필요 자금에 대해서 다른 조달 방법 진행 중에 있다. 오늘 공시한 내용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 원통형 셀 생산 잔금을 완료하겠다. 공사가 지연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 기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생산 라인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시뮬레이션 강화와 생산 인력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사가 지연된 만큼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본격적인 양상 시점을 앞당겨 겠다라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자금에 대한 문제가 맞았어요. 자사주 매각 관련돼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유상증자 아닌 다른 걸로 조달한다고 하는데 여기 생각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출자 전환을 통한 부채를 탕감하고 전환사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사채는 아마 사모펀드나 이런 쪽에서 전세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조합이나. 이 부분 제가 저번에 출자 전환 맞춰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아마 전환사채를 발행할 텐데 담보를 잡고 그러니까 회사 부지나 아니면 드림팩토리2를 담보를 잡고 공장 부지 담보를 잡고 전환사채를 대규모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감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해외 일정인 주주대표단 몽골 광산 탐방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국제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내용이고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쿼터 설비 투자 기간 변경 안내인데 이것도 보면 당사는 드림팩토리2 설비 발주를 위하여 23년도 10월 5일 5,300억 규모의 설비 투자 공시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해당 공시에 먼저 발주가 진행된 설비인 2170 양호방신의 쿼터 경우 다른 설비와 별개로 계약 체결일인 23년 7월 28일 투자 시작해 잔금 납입 예정일 투자가 종료되는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제출하였다. 설비 제작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캐즘과 포비아 등 악재로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의 변수로 인해 공장 건설 공사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정정 공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금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딱히 지금 우리가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보면은 무형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긴 한데 제가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뭘 볼 수 있냐? 비유동 자산이 있고 1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이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비유동 자산에는 우리가 공동기업 및 거투 투식 이것도 있고 유형 자산 10만 원, 10억, 100억, 1000억. 유형 자산이 좀 있겠네요. 유형 자산.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면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로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밖에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류강지 회장도 어차피 이거 안 되면은 지분이 있어 봤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에 대해서도 뭐 한다? 더 뱉어내서라도 자금 조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움직이는 시나리오 금양이 어떻게 될지 저는 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자금 조달의 문제가 더 생길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자사주를 다 팔아서 2천억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결국 들어가야 될 돈이 3,600억이다. 1,600억이 또 부족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 예상을 전혀 못한 부분이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 같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요일에 장이 열리죠. 1월 2일에 장이 열리면은 지금 자리는 지지선이긴 한데 이 자리 어떻게 좀 앞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요거는 조금 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좀 빠르게 여러분께 뭐 내용을 전달 드릴 건데 혹시나 제 텔레그램 방에 한 2,000분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금양이나 뭐 바이오 종목이나 많은 종목들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내용 빠르게 전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대한 입장 방법은 010-9201-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IRA 법안으로 금양이 급등을 했죠. 사실상 IRA 법안을 급등을 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2차전지가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도 금양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3, 40배 올라갔다 전부 다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금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어떤 부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이오나 AI, 로봇 쪽 이쪽을 좀 이제 봐야 된다. 2차 전지는 반등이 나오겠으나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물론 금양은 별개입니다. 금양은 별개인데 일단 금양은 지금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또 터졌기 때문에 이게 일단 빨리 해결되는 방안이 먼저다. 그래서 이 금양은 개인적으로 CB가 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 CB도 아무나 또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상상인 쪽이나 이쪽에서 CB를 조달해서 건물을 좀 더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자금도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고 우리가 이 바이오 관련돼서 제가 그래가지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되면 IRA 법안이랑 똑같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좀 급등이 많이 나올 만한 종목 분명히 제2의 금양 같은 종목들이 바이오에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뽑아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리하자면 금양에 대한 소식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이랑 이 기법 자 요건 또 뭐냐면요.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